안녕하세요. 서민 워킹맘입니다. 6월과 7월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다양한 규제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또 연이어서 3기 신도시라던가 또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은 다주택자가 되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청약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청약 입문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청약 홈과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 홈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아파트 투유라던가 KB 국민은행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2020년 2월 3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약홈 통합 운영을 통해서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약 신청 단계가 기존의 10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되었고요. 두 번째는 KB 국민은행의 청약도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청약홈 시스템 안에서 청약 자격 판정 가능에 대한 기능들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네, 세대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를 통해서 부양가족 숫자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라던가 주택 소유 확인, 또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서 부적격 사전 방지 효과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약 가점 계산기라던가 청약 가상 체험을 통해서 청약 연습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다섯 번째는 청약 캘린더를 통한 청약 일정 확인이라던가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PC와 모바일 버전이 있는데요. PC에서는 청약홈이라고 조회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버전에서도 청약홈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각각 있어서 편리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청약이란 무엇인지 청약 제도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홈 PC 버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메뉴가 있는데요. 청약 신청, 청약 당첨 조회, 청약 자격 확인, 청약 연습, 청약 일정, 청약 제도 안내가 있습니다. 먼저 청약 제도 안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뭐 아파트랑 오피스텔 등등이 있지만 저희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기 청약 주택, 청약 통장, 청약 자격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 주택과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뭐가 다를까요? 예, 주택의 종류입니다.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당첨자 산정 방식,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지금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주택의 경우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이 2가지의 통장이 있어야만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민영주택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하고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네, 이렇게 3가지 통장이 민영주택이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각각 좀 알아보면은요. 첫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지금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한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모두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급, 청약부금이 있다가 이게 지금 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약저축은 뭐냐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인데 평형수 제한 없이 모든 평형의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할 수 있는 거고요. 청약부금은 지금 보면은 주거조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85제곱미터 이상은 안 되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2009년 5월 9일 출시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기존의 청약 저축에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그러한 청약 통장으로 보면 되고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개인은 누구나 다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고 나오고요. 적립하는 방법은요, 매월 2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내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2만 원보다는 지금 국민주택에 대해서 1회당 인정 가능 금액이 1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만 원으로 자동이체 해놓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으로 15년도 9월 1일로 신규 가입은 중단됐고요.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그러한 저축입니다. 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이렇게 동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예금이고,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부금도 15년도 9월 1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고요. 예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금액을 예치해 놓는 거고, 부금은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모두 다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고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평형의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요.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합해 놓은 게 바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지역별 예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형수 85제곱미터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평형수별로 지역별 그런 청약 예금 예치금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요. 이 지역에 대한 기준이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어느 지역의 어느 평수인가 이게 기준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한 기준은요, 청약통장 가입자의 거주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치금 산정 기준이 분양주택 신청지가 아니라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는 A라고 하는 분이 경기도에 있는 그런 102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그 집이 기준이 되면 300만 원이지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600만 원이거든요. 어찌됐든 서울에 살고 있는 A라고 하는 분이 기타 시군에 있는 102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할 때 300만 원을 예치하면 청약할 수가 없고요. 600만 원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 반대로요. 기타 시군에 있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나는 청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그 예치해야 될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 예치 금액에 대해서는 개념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청약하고자 하는 그런 분양 공고문이 나기 전에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만 그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내가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예측이 되시면 이게 뭐 일시 입금을 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청약 신청자의 주소나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 면적이나 민영인지 공공인지에 따라서
이 예치금에 대해서도 뭐 민영 그냥 아파트일 때는 뭐 일시 예치라도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지금 공공 분양을 하겠다, 국민주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1회당 인정 가능한 금액이 10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산정을 해서 그 1회당 그 자동이체하는 금액을 얼마로 할지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잘 정하셔야지만 나중에 예치금이 부족해서 청약 신청 자격이 미달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부산에 거주한다라고 하시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시려면은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 뭐 모든 면적 1500만 원 이렇게 예치를 하시면 되고요. 거주하는 곳이 기타 광역시라고 하면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예치를 해 두시면 됩니다. 기타 시군구에 거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예치를 해 두셔야만 청약이 그 평수별로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